자, 소수를 찾아볼게요. 근데 그럼 여기서 따져봐야죠. 소수인지 아닌지. 자, 그럼 소수의 정의가 뭐냐면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할 거예요. 약수의 합을 먼저 구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약수의 합 구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약수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특정 수를 자, 반복해야 돼요. 어떻게 반복해야 되냐면 자, 1이 약수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고 2가 약수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얘를 j, i는 쓰고 있으니까 j는 1부터 j는 뭐까지? i까지. 자, 예를 들어서 i가 현재 10이라고 해볼게요. 10. i가 10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포문이 1부터 10까지 수를 쭉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냐면 자, 현재 궁금한 게 뭐냐면 i의 약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i가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를 j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j는 i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얘를 더할 거예요. 이제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자, i의 약수 합 구하기. 자, 그래서 요거를 썸을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여기에다가 자, j를 넣으면 자, 요 포문이 다 돌고 났을 때 요 썸 있죠? 요게 i의 약수의 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소수를 판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판별해요?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뭐예요? 약수의 합이 뭐랑 같다? 1 더하기 자기 자신. 이거랑 같은 말이죠. 약수의 합이 1과 자기 자신을 더한 값과 같은 애들을 우리 이제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썸 있죠, 썸. 이게 약수의 합이에요. 이게 뭐냐면 i의 약수의 합입니다. 약수의 합, 그죠? 그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썸이 i의 약수의 합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야겠죠. 뭐랑 같으면 i 플러스 1이랑 같으면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소수란 얘기죠. 지금 소수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해야 되냐면 n번 반복해야 됩니다. 자, 되게 복잡하죠. 이거 한 번에 하려면 이렇게 복잡해요 원래. 자, 그래서 cnt 이건 뭐예요? 소수 개수. 자, 처음엔 0이겠죠. 자, 근데 이렇게 i를 가지고 썸을 구했는데 그게 이거랑 같대. 그럼 이건 소수라는 얘기잖아, i가. 그래서 하나 찾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cnt를 증가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 이 cnt가 결과가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168이 나오면 되는데 4가 나오네. 자, 어디에서 또 실수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자, 이거 10이 아니죠. i죠, i. 그러니까 이게 아까 10일 때는 10의 약수의 합을 구한 거고 11이면 11의 약수의 합을 구한 거고 10이면은 10의 약수의 합을 구한 거잖아요. n이면은 1부터 n까지의 약수의 합을 다 구해서 이거 체크를 하겠죠. 168이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해서 요거를 이제 출력할 게 아니라 return cnt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지우고 자, 여기 void가 int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메서드는 다 아시죠. 자, 그럼 이 68이 나오는 건 여기서 출력한 게 아니라 요 개수 구한 값이 여기로 쭉 넘어와 가지고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거
자, 소수의 합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이거 비슷하겠죠, 위에 거랑.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폼은 돌려야 돼요. 다시 인트는 1부터 n까지, 그죠? 자, 역시 출력을 하면 1부터 1000까지 나오겠죠? 우리 이걸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더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i를 더하면 요건 1부터 n까지 합이 되죠. 리턴해서 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자, 50만 500이 나오는데 7만 6천이 안 나오죠. 왜냐면 우리는 그냥 다 더한 거잖아요. 1부터 n까지를. 소수만 더해야죠. 소수만.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소수 판별하면 되죠. 자, i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공교롭게 이름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true로 하겠습니다. true, 그죠? 자, 그리고 어디에요? 여기 true. 자, 여기 아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해서 소수의 합은 처음에 0이었다가 약수의 합을 이용해서 자, i가 소수인지 아닌지 여기서 판별이 되죠. i가 소수면은 들어와서 여기 썸2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 다 더해지겠죠. 실행.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고 쳐요. 자, 그럼 보시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수의 합을 구하는 쪽이죠. 자, 그럼 이거를 중복된 거를 빼란 얘기예요. 제거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약수의 합 구하는 게 지금 두 개 동일한 작동을 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약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수의 합 구하는 거를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약수의 합. 그래서 여기 숫자 하나 넘겨주면은 얘가 이 n의 약수의 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똑같이 하면 되죠. 인트는 i부터 1부터 n까지. 만약에 n 나누기 i를 했을 때 나눠 떨어지면 i는 n의 약수다. 요거는 자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int sum 만들고 sum을 i를 더해주면 요게 이제 약수의 합이 되는 거죠. 이제 요거는 약수의 합을 필요로 하는 애들한테 구해준 다음에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약수의 합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약수의 합 구하는 거 이거 이제 필요 없죠. 왜? 너 필요 없어. 약수의 합 구하는 애 여기 따로 있으니까. 자, 얘한테 1을 넘기면 1의 약수의 합을 구해줄 거고 2를 넘기면 2의 약수의 합을 구해줄 거고 3을 넘기면 3의 약수의 합을 구해줄 거고. 그렇죠? 우리는 이게 i를 넘길 거잖아요. 1부터 n까지의 약수의 합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 약수의 합을 얘가 리턴을 해주잖아요. 구해서 돌려주죠. 우리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끝이잖아요. 끝, 그죠? 자, 그리고 똑같이 어디 여기도 그대로 요 한 줄로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훨씬 간편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약수의 합 쪽이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만 고치시면 된다. 라는 거고. 자, 또 요거랑 또 그 중복이 발생했죠. 자, 요거는 하는 일이 뭐냐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 주는 거잖아요. 자,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자, 얘는 이제 분리로 가겠습니다. 소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 소수 판별.
자, 숫자 하나 주면은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근데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 여기 있죠, 이거? 약수합 구해가지고 자기 자신 플러스 1이랑 같은지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i 대신 n 넣으면 되죠. n의 약수합이 궁금한 거니까. 자, 그리고 i 대신 n 넣으면 되죠. 자, 그리고 c 뿔뿔을, 그러니까 cnt 뿔뿔 할 게 아니라 요러면 뭐예요? 소수란 얘기죠. true. 요거 아니면 소수 아니란 얘기죠. false.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수 판별 해주는 애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이제? 만약에 소수 판별 i를 넘겼을 때 이 i가 소수면은 true가 나오면서 if문이 실행되잖아요. cnt 하나 올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죠. 이제 만약에 소수 판별 i 했을 때 true면 소수란 얘기죠. 그때 더하면 되죠.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빼면.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메서드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해드렸고요. 자, 제가 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는데, 자, 탑다운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거를 그때 다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 소수의 합을 구해야 된다. 그럼 소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 판별이 필요한데 소수 판별하려면 약수합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약수합부터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고 소수 판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시는 게 탑다운이고, 바텀업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쭉 길어져요. 그러면서 뭔가 그 기능이 딱딱 구분이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분리시켜주는 게 바텀업인데, 이게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코드를 쪼개서 잘 정리정돈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중복된 코드를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내용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는 요건데, 이제 게시물 데이터 구조화. 요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10분 쉬었다가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 홍길동이 이름을 바꿨을 때 이거 다 바꿔야 된다라는 불상사가 생기죠. 자, 이거는 홍길동의 이름을 우리가 딱 뭐랄까 결정지어서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써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수를 도입을 하는 거죠.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자, 이제 추후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필요할 때, 스트링이죠. 자, 홍길동의 이름이 여기 딱 결정이 돼 있잖아요. 변수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안 쓰고 홍길동의 이름을 표현하는 이 변수를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역시 번호도 이렇게, 나이도 자, 이렇게 해야만,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좀 이제 더 확실하게 홍길동의 정보를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홍길동의 이름을 이 네임이라는 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관성이 있죠. 홍길동의 이름을 홍길순으로 바꿔도 이 네임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다 이게 홍길동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홍길순 바꾸면 홍길동. 자, 값을 변수를 이용을 해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그죠? 이 변수는 이름이다. 그리고 값은 홍길동이다. 자, 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 뭐 번호나 나이, 이름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다른 학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걸 이렇게 바꾸면 홍길동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 만들어야죠, 이런 구조로. 2번 26살 홍길순. 자,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이름이 지금 변수가 겹치죠? 자, 그래서 얘를 1번, 자, 얘를 2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학생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것도 문제가 좀 있죠. 제가 코드를 좀 예쁘게 짜서 그렇지, 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무슨 딱 코드만 봐서는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임 2가 홍길순이고 이게 홍길동의 나이인가 홍길순의 나이인가, 이게 이것만 보면 헷갈리죠. 그나마 이름을 AG1, 네이머 이렇게 잘 전화쓴 망정이지, 얘를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봐요. 그 이게 홍길동의 이름인지 홍길순의 이름인지 알게 뭐예요,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얘네들을 딱 그러니까 홍길동의 정보 요 세 개는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홍길순의 정보도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죠. 자, 낱개로 세 개 관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만약에 이제 학생의 이름이 되게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로 관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 배열 만들고 싶다 이거죠. 넘버스 해가지고 한 10개 해서 여기에 0번째에다가 넘버 1 넣고,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 건데, 그죠? 이게 지금 저희가 게시판 처음 할 때 썼던 방식이죠. 자, 그러면 번호만 저장하면 안 되니까 뭐 여기 에이지스도 있어야 되고 네임스도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 정보를 우리가 3개만 표현하면 좀 괜찮지만, 요거를 아까처럼 10개 정도, 학생 정보 10개를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 저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10개 필요하죠. 자, 그럼 이게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배열을 써서 어느 정도 좀 이득을 얻긴 얻는데, 여러분이 이거 배열을 이용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럼 여기 홍길동의 정보 여기다 넣고 홍길순의 정보 여기다 넣습니다. 홍길동의 번호, 홍길순의 번호. 자, 근데 만약에 나이가, 홍길순의 나이가 여기 들어가고요, 홍길동의 나이가 여기 들어가면 찾을 수 있나요, 이거? 여기가 두 번째가 홍길동이고 첫 번째가 홍길순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관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만약에 홍길동이 올바르게 저장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 27, 26. 자, 근데 홍길동이 삭제가 됐어요. 우리가 관리하던 학생 데이터에서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삭제된 부분을 얘랑 이렇게 메꿔야겠죠? 자, 그래서 얘가 하나라도 잘못 메꾸면, 얘가 메꾸다가 얘네 둘은 메꿔졌는데 얘는 안 메꿔졌다? 그럼 또 이게 데이터 정합성이 깨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낱개로 관리하면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관리하실 때, 이런 물건들이 있을 때, 자, 이걸 낱개로 관리하는 것보다 바구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여기다 싹 집어넣어서 이 바구니를 갖고 다니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요 세 개의 데이터가 딱 들어가는 구조물을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이제 그게 객체인 거죠.
클래스 학생. 자, 학생에 관련된 정보를 이게 싹 모으겠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요거죠, 요거. 자, 요거. 비슷한 내용을 자바 1 때도 한번 했었는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딱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예요, 구조.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거 3개 있으면 되죠. 번호를 표현하는 정수 하나, 나이를 표현하는 정수 하나, 이름을 표현하는 문자열 하나. 자, 그래서 이런 구조 하나 있으면 학생 1명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구조가 2개 있으면 2명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3개 있으면 3명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를 만들어도 이 구조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사본을 만들어내자. 그게 이제 객체, 오브젝트인 거죠. 학생 찍어내자 이거예요. 그게 요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인트 하나, 인트 둘, 문자 하나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학생 구조물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여기에 저장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변수에 저장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다 하실 겁니다. 이 변수로 이 구조물을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3개죠. age, 넘버, name. 그죠? 요거는 한글이고 요건 영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A 학생 하나 얘한테는 이제 1번 번호 주고요. 나이는 27. 이름은 홍길동.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 A 학생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3개 다 들고 다닐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 딱 홍길동에 가는 것만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들고 다니면 홍길동에 대한 건 이제 끝이란 얘기예요. 홍길순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에다가 B학생이라고 하나 만들고 2번, 26번 홍길순 이러면 끝이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6개에서 뭘로? 2개로 줄었죠. 그렇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6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거를 바구니 2개 딱 마련해서요. 그렇죠? 자, 홍길동에 관한 거 여기다 놓고, 홍길동에 관한 거 여기다 놓고, 홍길동에 관한 거 여기다 놓고, 홍길순에 관한 거 여기다 놓고, 홍길순에 관한 거 여기다 놓고, 홍길순에 관한 거 여기다 놓고. 자, 그래서 이거 2개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게시물 데이터를 구조화해라. 지금 보시면 게시물 데이터가 ID, 타이틀, 바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작성자, 작성 이런 거 추가되면은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 관리를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쓰든 배열을 쓰시든 일단 구조가 하나인 게 좋죠. 어차피 구조를 게시물이라고 하면 이 3개 중에 빼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3개를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이 3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구조를 하나 만들어서 그 구조로 사용하자. 자, 그 내용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여기서 이제 2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 정보는 오케이.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 정보도 한번 배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요거 할 때 구조화를 하고 안 하고 이것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각 학생들한테 어떤 정보도 있냐면 이제 담임 선생님 정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 정보를 담임 선생님을 배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학생한테
너 담임 선생님 누구야? 라고 하면 제 담임 선생님은 45살 역사 담당 이순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학생한테 이 담임 선생님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담임 티처의 나이, 이거는 티처의 과목, 자, 티처의 이름이겠죠. 자, 각 학생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엄청 많아지죠 이게. 자, 요거는 담임 선생님 이름, 다시 나이, 담임 선생님 과목, 담임 선생님의 이름. 자, 그래서 45살 역사 이순신 이고요. 자, 이 B학생의 담임 선생님 정보는 52살 체육 임꺽정이죠. 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까? 요거 출력문은 너무 기네요. 이거 좀 빌려오겠습니다. 자, 해서 A 학생이죠. A 학생. 길동인 A 학생입니다. A 학생의 이름, 자, 네임이죠. 플러스 예, 담임 선생님 나이는 A 학생의 T age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 마찬가지. 요거는 과목 서브젝트. 요거는 네임이죠. 과목 이름. 자, 이렇게 하면은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B 학생한테 물어보면 여기를 B로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홍길순의 담임 선생님은 임꺽정. 자, 이렇게까지는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선생님이 바뀝니다.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홍길동이랑 홍길순의 담임 선생님이 서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학생한테, A 학생한테 선생님 정보를 다 제대로 다시 세팅해 줘야 돼요. 52살이고요. 체육이고요. 이거는 임꺽정이죠. 자, 여기는 45, 여기는 이순신, 그죠? 자, 여기서 만약 하나라도 이거를 여러분이 안 바꾸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정확성이 깨지죠. 이순신 선생님은 체육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바꾸시면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표출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잘 역사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렇게 바뀌죠. 홍길순의 담임 선생님이 이순신이 되고 홍길동의 담임 선생님이 임꺽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학교가 좀 이상한 학교라서 이게 되게 빈번하게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또 바꿔야 되죠, 이거. 자, 벌써부터 하기 싫어집니다. 또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 정보가 5개다라고 하면은, 자, 생각하기도 싫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조화라는 얘기예요, 구조화. 자, 선생님 정보도 구조화할 수 있잖아요. 자, 요 3개가 선생님 정보죠. 요거를 선생님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죠? 어차피 이게 이 구조 자체가 선생님 구조니까 T 지우고 T 지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을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이제 필요 없어요. 요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대신 우리는 선생님 두 분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 A 선생님, new 선생님, 그죠? 자, 학생이랑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죠? 학생 정보가 3개인 거를 구조화해서 학생이라는 구조로 만들었고, 선생님 정보도 3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구조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A 선생님의 나이를 45살, 이거를 서브젝트, 역사, 그리고 네임, 이순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한 분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 선생님은 52살, 체육, 인걱정. 변수명은 B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이 있죠. 이렇게 구조화를 하면 뭐가 좋냐면, 자, 아까처럼 학생이 선생님 정보를 가져야 되죠. 3개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선생님 구조를. 티처.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A 학생 홍길동에게, 자, 너 선생님 나이가 뭐니? 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A 학생 점 teacher 점 age. A 학생 점 teacher 점 subject. A 학생 점 teacher 점 name. 이렇게 해야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B학생, 자, B학생 길수나 선생님 나이가 뭐니? 길수나 선생님 과목이 뭐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이제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선생님을 아직 배정을 안 해줘서 그래요. 자, 배정만 해주겠습니다. A 학생의 선생님을, 자, A 학생 선생님, A 학생의 티처죠. 누구로? 이순희 선생님 계시죠? A 선생님. 이렇게 배정을 하면 돼요. B 학생의 선생님은 B 선생님으로 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기 B 선생님 세팅을 안 해서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아까처럼 이제 선생님이 바뀐단 말이에요. 다시. 자, 바뀌는데, 바뀌어도 이제 아까보다는 괜찮은 게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일일이 선생님의 정보를 다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2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만 하면 선생님 바뀌죠. 다시 바뀌어도 이걸 A로, 이걸 B로만 바꿔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화만 잘 해놓으면 이거 2줄 딱 2번 코드 고치는 걸로, 아까 여러분 이거를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하던 거를 한 번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구조화고, 데이터의 구조화예요. 그리고 자,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면서 이거를 함수로 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화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데이터든, 자, 이런 어떤 알고리즘 코드든 여러분이 구조화를 항상 신경을 써서 하셔야 똑같은 기능을 만들 때도 나중에 더 편하다. 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요거 일단 int a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변수 이름 지으실 때 또는 클래스 이름 지으실 때, 함수 이름 지으실 때도 다 최소한 이렇게는 짓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코드를 남이 봤을 때 대충 이게 이런 건가? 유추를 할 수 있게 지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거 뭔지, 그죠? B가 뭔지 모르잖아요. 항상 약간 의미가 있게 지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잠깐 해놓고 안 바꾼 것 같아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id자, id. 마지막 id. 이 정도로라도 지으셔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id. 자, 그래서 여기 바꾸면 여기도 바뀌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복된 코드 제거. 자, 이게 뭐 별게 아닙니다, 진짜. 그냥 요거 리드 할 때나 업데이트 하거나 요거 다 한 번씩 ids라는 것을 탐색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몇 번째 있냐? 이걸 얻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추상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구체적인 기능을 그냥 추상적으로 자, IDS를 한번 돌아서 폰으로 돌아서 get 아이디를 얻어서 자, 이런 구체적인 거 말고 그냥 아이디를 주면 그 아이디가 몇 번째 있는지 알려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딱 생각이 들면은 자,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 기능에 의해서 리드를 할 때 아이디를 뒤져서 뭘 가져와야 되고 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자, 아이디 하나 받아서 그 아이디가 몇 번째 있는지 알고 싶다. 자, 딱 그 정도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기능화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 함수로 빼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지을게요. 가져야 되는 게 인덱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 몇 번째인지. 그래서 get index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자, 초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뭐든지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기준입니다. 기준. 데이터라는 건 이렇게 변수나 또는 배열 자, 이런 거를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태초에 존재가 하고요. 요걸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연산이나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메서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나 메서드는 다 어디? 클래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서드들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메서드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정의되어야 사용 가능한 건데 자, 이 메서드를 정의할 때 메서드는 정의되어야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러니까 메서드 안에서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public, void, test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의와 선언 자, 이렇게 부르죠. 메서드 선언 자, 이렇게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정의 선언은 항상 이 클래스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변수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의 개념이 있어서 메서드 안에서도 선언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클래스에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에. 자, 그래서 요거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 선언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클래스 마찬가지로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 선언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 클래스랑 클래스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죠? 메서드 안에 메서드 만들지 마시고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 만들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그러려면 메인 메서드 있잖아요. 자, 얘 안에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얘 바깥에다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길면 좀 찾아보기 힘들긴 한데 자, 이 메인 메서드의 이 시작 지점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커서를 갖다 대시면 얘가 어디서 끝나는지 여기 대충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만드시면 돼요. get index id 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얘네 아이디 주면은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있느냐를 알려주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넘겨야 될 게 뭐예요? 아이디를 넘겨야겠죠? 자,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가져오겠습니다. 자, 아이디스를 뒤져서 i번째 요게 아이디랑 같은 게 있으면 그 i가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겠다 요거죠. 자, 그럼 요거 인트를 돌려줘야겠죠. i가 인트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으면 리턴 i를 해주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순번이 여기 i가 표현을 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리턴을 하기 위해서 리턴 타입에다가 타입을 적어주잖아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이 함수는 리턴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문이나 이 if문을 안 타면 이 메서드는 리턴이 없어요. 그죠? 자, 이거 안 타면 딱 이렇게 되잖아요. 리턴이 없죠? 이러면 안 돼요. 여기를 보이드가 아닌 리턴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빠짐없이 리턴이 되는 구조로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 포문 또는 if문을 안 타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리턴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라도 리턴 하셔야 돼요. 뭐 0이든 1이든 뭐 마이너스 1이든. 자, 근데 뭘 리턴해야 될까요? 이렇게 0 리턴하면 될까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가져와야 되는 게 인덱스거든요. 자, 그럼 0번째는 인덱스로서 의미가 있죠. 0번 인덱스는 첫 번째 값이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0을 리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수를 리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요. 이러면 인덱스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빨간 줄 나오죠. 이 아이디스가 이 메서드의 구역을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아이디스라는 게 존재하는지 보세요. 만들어진 적이 없죠. 이런 못 써요. 그죠? 자, 제가 지역 변수 개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건데 싹 지우고, 자, 지역이라는 거 이렇게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면 이게 지역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 이 인트 a는 어디 이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a를 쓰려고 하면 여기를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두 지역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시스템 아웃적 프린트 ln으로 a를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구역이 다르니까. 이 a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요. 얘가 실행하는 시점에서 a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역과 이 구역이 단절되어 있어서 서로 통신할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얘 둘 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얘랑 둘 다 아우르는 얘네보다 더 큰 지역이 있죠? 요거겠죠. 요거 여기에다가 만드시면 얘도 사용할 수 있고 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t a를 여기다 만드시고, 자, 그럼 a에다가 이렇게 20을 넣어요. 그럼 요 a에다가 20을 넣은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할 때도 요 a를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20이 나옵니다. 자, 요런 거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아이디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메인 메서드 얘가 가지고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누구 거니까? 메인 거니까. 자, 그래서 메인과 get 인덱스 얘 둘 다 사용을 하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 얘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얘와 얘를 동시에 아우르는 여기 메인 클래스 여기다가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 얘를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다 이렇게 가야겠죠. 빨간 줄이 엄청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이거 좀 한번 설명을 여기서 스태틱 할 때 드리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태틱 붙은 애들은 논스태틱, 그러니까 스태틱이 안 붙은 애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태틱 붙은 애들이 얘네들보다 먼저 메모리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얘네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대충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스태틱에서 스태틱 안 붙은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 다 스태틱 붙여줘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태틱을 계속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자원들을 메인 메서드랑 get index by id 둘이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요거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요 get index by id를 여기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read나 update, delete. 자, 그럼 메인에서 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얘도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야 돼요. 자, 요거를 깊게 설명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딱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스태틱 붙은 애는 스태틱 붙은 애들끼리만 사용 가능하다. 메인에 스태틱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틱을 나중에 빼기 위해서 클래스를 새로 만들고 코드들을 이전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자, 이제 요거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 리드부터 쓸게요. 리드. 자, 요 아이디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get index by id를 이용해서 아이디 넘기면 요 i 값을 얘가 찾아준다는 얘기죠. 얘가 찾아줘서 여기다 넣어주죠. 그럼 우린 요거 가져와서 빼오면 돼요. 자, 이거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잠깐만, 이게 왜 이러냐. 이거 필요 없죠, 이거. 브레이크도 필요 없고요. 딱 이 정도만 해서 이 인덱스 이용해서 가져오면 되죠. 자,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한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마이너스 1. 자, 이러면 이거 하나 출력을 해주면 되죠. else.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죠? 반복문을 없애버리세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이거 불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인덱스 여기다 넘기면 되죠. 자, 역시 따져주실 거는 한 번만이고,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게시물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요거까지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딜리트 이것도 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이 인덱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지우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인덱스 찾아주는 하나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요거 데이터 구조하는 거. 자, 요건 그냥 이게 세 개의 정보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객체 구조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이름은 아티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랑 타이틀, 바디로 이루어져 있죠. 아이디, 타이틀, 바디. 자,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때 각각 따로 관리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하나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요거를 일단 바구니에다가 하나씩 다 담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라스트 아이디랑 타이틀이랑 바디 있죠? 이 세 개. 일단 요거를 아티클 바구니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아이디를 요거를 세팅을 해주면 되죠. 타이틀, 바디, 그리고 타이틀, 바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 번만 어디에? 자, 아티클스라는 곳에 애드 하겠습니다. 아티클스는 빨간줄 뜨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요거 이제 3개나 필요 없죠. 지우고, 자, 요거를 아티클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숫자 아니죠. 스트링도 아니죠. 요거예요, 요거 아티클.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그 게시물 정보 3개를 바구니에 넣고, 이 바구니들을 우리가 리스트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물에 어떤 정보들이 추가돼도 여기에만 추가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 어차피 딱 한 개예요,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객체 도입해서 게시물 데이터를 구조화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타이틀스, 바디스, 아이디스 쓰던 부분이 에러가 나겠죠. 요거에 맞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타이틀스가 아니라 아티클스에서 꺼내와야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거쳐야 되겠죠. 이제 아티클스에서 꺼내면 뭐가 나오냐면, 자, articles.get 그죠? 꺼내면 뭐가 나옵니까? 아티클이라는 게 나오겠죠. 우리가 아티클 넣을 때 아티클 넣었잖아요. 이렇게 꺼낼 때도 아티클 나오겠죠. 그리고 아티클을 살펴보면 뭐가 있다? 아이디, 타이틀, 바디. 자, 여기서 필요한 거 번호죠. 우리가 꺼내온 아티클에서 아이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꺼내온 아티클에서 타이틀,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디스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아티클 하나 받아오면 되겠다. 그죠? 아티클은 articles.getId.
get 인덱스. 여기서 구해온 인덱스죠. 자, 여기에서 이제 번호 꺼내면 돼요. 점 id 점 타이틀 점 바디. 나머지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타이틀스 필요 없고요. 자, 수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 가져와야겠네요, 그죠? 자, 이 인덱스로 아티클스에서 자, get 이렇게 가져옵니다. 아티클 하나 나오죠. 여기에 타이틀을 새로운 타이틀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에 바디를 여기 바디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바꾼 거를 아티클스에 다시 세팅을 합니다. 그죠? 인덱스에 아티클 수정한 거 다시 넣으면 돼요. 자, 나머지 여기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무브를 다 할 필요가 없고, 자, 여기에 하나만 아티클스 점 리무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아이디스가 아니라 이제 아티클스, 이것도 아티클스 점 get해서 아이디 불러와야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한 개 해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이런 구조로 해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이제 추후에 조금 작업을 더 하면서 코드가 더 붙으면 자, 이 구조가 훨씬 괜찮은 구조다라는 거를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 요거 테스트 데이터 작성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실행을 할 때마다 애드를 해서 리스트를 보려면 애드를 해야 되고, 리드를 할 때도 애드를 먼저 해야 되죠. 게시물이 있어야 우리가 요 기능들이 유효한 거니까. 자, 그래서 실행을 할 때마다 리스트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드를 하고 리스트 하면 이제 하나 나오는 거고, 애드를 하고 리스트 하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매번 하기가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면 여기잖아요. 여기다 미리 핵에 넣어놓자 이거예요. 자,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메인 시작할 때 있죠. 프로그램 시작할 때 여기다 3개 넣어놓고 시작하자. 여기에 add 아티클 하나 넣자 이거예요. 자, 그럼 요거 아티클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티클 1 new 아티클. 자, 그리고 요거 세팅을 해줘야겠죠. 점 id는 1, 타이틀은 제목 1, 바디 내용 1. 자,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자, 이러면은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넣으면 2번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해서 넣고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게시물 2개,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들 한 번밖에 안 했죠? 1번 애들하고 2번 애들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2개 넣어놓고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이제. 3개쯤 넣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3번, 3번, 3번. 넣고 시작을 하면 이제 이게 3개로 시작하죠. 이게 테스트 데이터예요. 우리가 직접 뭔가 입력을 해서 넣은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고 테스트 용도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작성도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아까보다 좀 더 낫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내용이 뭐랄까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이해를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되고 못하는 것도 맞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우실 거예요. 자,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자, 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게시판 말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다 똑같습니다. 본질은 뭐가 똑같냐면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필요하면 수정도 했다가 필요 없으면 삭제도 하고 결국 다 이게 4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해도 그렇고요, 게시판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뭘 만들던 간에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기능 구현 같은 거는 거기서 뭔가 응용이거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좀 처리를 하고 다시 저장을 하고 필요하면은 삭제도 하고 이런 건데 딱 어떤 부분이냐면 add 그리고 가져오는 거 리스트, need, update, delete 딱 요거 우리가 한 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처음에 다시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로는 안 되고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좀 반복을 하면 이게 좀 감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설명해 주는 거나 아니면 제가 드리는 코드를 가지고 딱 보고 이해하고 끝나면은 여러분들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워서 만약에 진도가 안 나가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못 만드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결국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냐면 한 2달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시거든요. 2달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려면은 길게 잡으세요. 길게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공부하신다 라고 하시면 1년 잡으세요. 1년. 한두 달 만에 해가지고 뭔가를 성과를 내겠다 이런 조급함이 생기면은 그게 안 될 때 더 좌절감이 크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약간 운동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 만큼 뭔가 좀
성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좀 잘 안 돼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꾸준히 좀 반복을 하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검색 기능까지는 같이 안 하고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좀 정리하시고요.